HG 등급의 마서 건담을 개조한 것을 이제 사진을 활용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면서 그 중간에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구두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순정 자체의 마서 건담 자체가 그 관절도 괜찮고 프로포션도 괜찮고 일단 뭐 퍼포먼스 프로포션 괜찮고 이제 풍운잭이라는 구성품도 있어가지고 가격대가 있지만은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프라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헤드도 상당히 잘 생겼고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제 순정 자체의 액션 포징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그레이즈, 그러니까 HG 등급의 그레이즈 철혈 오펜스에 나오는 기체인데 초기형을 제가 미신 빌드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대략적으로 합쳐진 사진만 있는 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딱히 찍어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니까는 이거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거로 가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체가 가장 중요했어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팔짱 포즈라든지 이제 마스터 아시아의 그 시그니처 포징이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은 어깨뽕이 뒤집어진다든지 혹은 이제 어깨가 앞으로 잘 모이지가 않으니까는 이게 좀 너무 억지스러운 팔짱 포즈가 된 게 되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철의 오펜스의 그 그레이즈가 그 어깨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유연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앞뒤로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거를 심어 보면은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냅득 집어가지고 일단 상체는 그레이즈의 순정 그대로 조립하고 외장은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마스 건담에 상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안쪽으로 내장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전면 파츠, 후면 파츠가 있는데 후면 파츠는 거의 건드리진 않았어요. 이제 전면 파츠가 약간 문제였는데 이게 한글에 보면은 우자 그 받침 글자 우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용정한 가오가이거에 지스톤이 박혀 있는 그 역삼각형 형태의 그런 배치가 좀 모양이 역동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슴에 흉부 파츠를 두 쪽으로 딱 나눴어요. 세로로 딱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약간 삼각형지게 안쪽 부위, 절단 부위 안쪽에 삼각 부위를 한 5도 정도, 7도 정도 딱 잘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울어지게, 약간 갑바라고 하죠. 가슴이 약간 기울어지게 해가지고 그 역삼각형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는 그 그레이즈의 어깨 파츠가 앞으로 기동을 하더라도 전혀 뭐 부딪히는 거 없이 잘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근데 형상 자체가 좀 문제가 되니까는 약간 비게 되는 부분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파츠랑 뒤에 파츠의 간격이 커지게 됐어요. 그거는 뭐 크게 고민 안 했어요. 그냥 그 런너의 그 네임택을 이용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형태를 잡아주고 골격을 잡아주고 그걸 이제 포티로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냥 억지로 그 형태에 맞춰서 외작은 그냥 퍼티로 그냥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뭐 노하우라고 할 게 그냥 뭐 될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허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레이즈 특유의 그 굽힘이 상당히 그 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정의 마스 건담에 대해서 의지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점이 참 좋았어요. 골반 같은 경우는 딱히 건드린 게 없고 그냥 뭐 절개만 해가지고 전개만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열어준 것밖에 없었던 것 같고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좀 작업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뭐 딱히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뭐 너무 단순해가지고 뭐 설명하기도 그런데 그냥 파츠를 가로로 정 가운데를 잘라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프로포션 나올 때까지 연장을 해주는데 연장은 이제 네임택을 써가지고 연장해줘서 길이를 가능한 다음에 퍼티를 그냥 단순하게 메웠습니다. 단지 이제 메우게 되면은 모양이 안 이쁘니까는 직각과 곡선이 적당히 섞인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다듬어 줬어요. 그러니까 사이클링 선수처럼 다듬어 주는 게 그게 다고, 그게 길이가 약간 늘어났죠. 그럼 똑같이 종아리도 늘어나야죠. 종아리도 뭐 발목 위에서 약간 위에 그냥 가로로 잘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라가지고. 그 대신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그 허벅지랑 다르게 좁기 때문에 그 부하를 많이 받게 돼요. 제가 네임택을 썼는데 이게 약간 모자란 감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다시 뜯어내고, 황동봉 2파일을 써가지고, 아, 황동각재, 사각형으로 된 각재를 2mm 2mm 그거를 써가지고 약간 연장을 해준 다음에 순접으로 고정시키고 퍼트를 그냥 메웠습니다. 뭐 말로 하면 간단한데 막상 해보면 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이 힘들지, 한번 자르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냥 대범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르게 됩니다. 그냥 단지 잘라서 연장하고 이제 그 부하를 버틸 수 있는 심지를 심어주고 그럼 퍼티로 메워서 모양 마감하고 그게 끝입니다. 마스 건담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형상이 굴곡지기 때문에 그 다듬기도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다른 건담 같은 경우는 각지기 때문에 그 각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종아리까지도 수월하게 작업을 했었고, 그 맨 하단에 이제 발이 있는데 순정과 다르게 상당히 짧을 겁니다. 상당히 작은데 이거는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요. 반대에서 출시한 그 트레이딩 피규어 같은 거였는데 뭐 그 친구가 그걸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모형 선배인 친구가. 와, 그거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반다이 하려면 할 수 있는 양반인데 왜 프라이는 안 해줄까? 그래서 거기에 차가 내가지고 그때 계기로 해서 작은 발을 선호하게 됐어요. 그 처음으로 이제 발 파츠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발하고 발등에 칼날을 아예 그냥 퍼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외로 이뻤어요. 그 뭐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저는 발이 지나치게 커가지고 접지력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프로포션이 상당히 싫었어요. 이게 주먹하고 발이 적당히 작으면은 이게 딱 오바리 마사미씨 그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끝단에 보면 점점 작아지면서 얇아지면서 길쭉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캐릭터 그릴 때도 그렇게 그리시던데 그런 이미지하고 딱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퍼티를 그냥 작게 아주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즈 파츠를 그대로 썼으니까 어려울 게 없는데 상박 그거 2두 바꾼 3두 바꾼 있는 부분을 그레이즈 헤드를 이용을 했어요. 그레이즈를 사게 되면 초경을 사게 되면 뿔이 달리는 파츠랑 뿔이 없는 파츠가 있는데 그게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고 안 뚫려 있고 그 차이뿐이니까는 그걸 이제 이두박근 삼두박근 모양으로 꾸며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길을 약간 늘려준 거. 물론 그때는 제가 또 그 런너 조각을 이용해서 약간 늘려줬죠. 부하를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런너면 충분합니다. 그 하박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뭐 런너 같은 걸로 이어줘가지고 순접으로 고정하고 그다음 이제 퍼티로 이제 퍼티로 이제 모양새만 좀 다듬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 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두껍고 길게 좀 작업을 새로 해줬어요. 그 보면 순정이랑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없어가지고 아쉽는데 일단 이게 상당히 두껍고 길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리가 늘어난 만큼 팔이 늘어난 거니까 이게 또 이뻐요. 이게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죠. 주먹 파츠 같은 경우도 지휘 건담 계열은 모양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손볼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어깨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그 팔짱 포즈하고 그다음에 시그니처 포즈 마사시의 시그니처 포즈 할 때 어깨뽕이 뒤집히는 게 상당히 꼴보기 싫다고 했는데 그걸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볼 조인트하고 폴리캡 사이에 사각 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링 위에다가 힌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뒤로 원활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힌지축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깨뽕이 위아래로 이제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죠. 그게 이제 관절 보면 그레이즈의 어깨 관절이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 같이 보이니까 이것도 이쁘게 잘 보이더라고요. 적당한 노출이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까지 되니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이것도 뭐 크게 작업한 게 아니에요. 최대한 얇게 해서 팔이 잘 빠지지 않게끔만 좀 손을 본 게 그게 다였어요. 그 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마스 건담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트윈 테일도 아니고 그 삐에로 같은 뿔이 너무 뒤로 숙여지고 모여가지고 이게 뭐냐 새부리 같이 생긴 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제 광대 삐에로 같은 그런 이미지 좀 사악한 이미지가 원했는데 이걸 그냥 또 트윈 테일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옆으로 이제 퍼지게 작업해주고 퍼티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턱 부분을 샤프하고 날렵하게 이제 악당 로버트처럼 이제 턱을 위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사는 거예요. 근데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뿔이 너무 뒤로 젖혀져 있는데 뿔을 앞쪽으로 좀 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는 이 어쩔 수 없이 내구력을 희생하고 그 뿔의 뒷면을 이제 칼로 가공해서 약간 열리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쿠키 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결속 자체는 문제가 없게끔 제가 개조한 거 맞았어요. 날개 같은 거는 이제 뭐 손본 거 없고 뒤에 이제 등짐 백팩 쪽 부위가 개조하면서 좀 빈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그레이즈 파츠가 약간 노출이 되니까는 이게 좀 보기 싫어가지고 반다이의 그 버니어 세트에 있는 파츠를 순정 파츠를 이용해 가지고 버니어를 하나 표현을 해줬어요. 이거는 원래 고정이 없는 건데 이거 빈 부분을 좀 적당히 가리려니까 이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점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그 맘토 파츠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전 그거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풍문제기의 탑승도 귀찮아서 포기했어요. 그는 뭐 제 선택인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뭐 나중에 공들여 가지고 개조를 해서 풍운제기를 이제 포터블 그 자대처럼 그 원작이 있어요. 풍운제기가 이제 강아지 또아리 들듯이 그런 파츠로 나오면서 이제 비행선처럼 이제 뜨이는 포터처럼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로 개조해 줄까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계획이 없어요. 나중에 차후에 정말 귀찮고 할지도 없어요. 할 것 같습니다. 풍운제기도 뭐 정커돼서 파츠가 몇 개가 없거든요. 퍼티로 뭐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프로포션하고 퍼포먼스를 고려를 해가지고 일단 이제 프로포션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한번 일단 커뮤니티 루리앱이라는 커뮤니티에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늑마 조각이니 뭐 뭐 이상하니 뭐 보기 불편하다니 뭐 이런 소리가 많았는데 뭐 저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제 마음에 드는 그게 장땡이니까요. 그게 제 주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도색하기 전에는 뭐 퍼티 색깔이 알록달록하니까 뭐 지저분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도색을 깔끔하게 하고 나니까는 물론 마스킹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분할을 포기하고 덩어리 내구성을 늘린 거니까는. 이제서야 이제 마스 건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순정틱하게. 저는 이제 좀 메탈릭 그러니까 아노다이징이란 게 있어요. 알루미늄에 서지로 해가지고 쇼트를 해가지고 색을 입히는 도금법인데 무광 느낌의 메탈릭인데 이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이번 마스 건담에 그 색상을 적용을 시켰어요. 보라색이 좀 어두운 보라색을 투톤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실물하고 사진하고 느낌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색을 기존에 순정 색깔을 쓰지 않고 무조건 조색을 해서 쓰거든요. 돌을 많이 갖다 놓기가 싫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색을 도색해서 하는데 뭐 이것도 뭐 그냥 평범한 레이어드입니다. 그냥 하지 프라이머 올리고 그 다음에 검은색 이제 어두운 계열로 그러니까 그 유광 블랙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군제 실버도 괜찮아요. 그 슈퍼 실버까지 갈 필요 없고 오히려
일반 실버가 더 입자가 곱고 발색이 좋습니다. 뭐 가이아노츠에 실버 쓴다면 더 좋을 겁니다. 그렇게 덮어주면은 좀 어두직직한 그 건메탈 그런 느낌이 나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파란색 그 도료를 이제 보라색이랑 약간 섞어요. 제가 보라색을 좀 잘 못 만들어서 보라색은 기본색이 있는데 파란 코발트 블루랑 그 그냥 일반 퍼플 그리고 이제 무광 검정을 약간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희석해가지고 원하는 색깔이 될 때까지 조색을 하는데 이걸 너무 색을 많이 섞게 되면은 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많이 휘젓지는 마세요. 많이 섞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트라이해서 안 되면은 그거 도료 폐기하고 새로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두운 색 같은 경우는 점점 어두워지면은 탁하고 이게 검은색이 되어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요. 적당히 밝아야지 이게 빛을 받았을 때 이쁘게 발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자를 얇게 올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감제를 안 씁니다. 마감제를 안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아노다이징이란 거는 어쩔 수 없이 무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색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무광 마감제를 뿌리게 되면은 채도가 떨어져요. 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했던 그 색깔이 딱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애시당초 무광 블랙을 썼거나 아니면은 무광 마감제를 일부를 조색할 때 섞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무광 느낌이 자연스럽게 얇게 피막도 얇게 반듯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페널라이너처럼 긁어줄 필요 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 다른 분들은 이 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방법을 좋아합니다. 도색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각종 포징을 취했을 때 이제서야 이제 제 개인적인 불화가 생겼다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느낌이 참 재밌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과감한 시도, 과감한 도전을 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고 개성이 넘치는 프라 생활을 영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스피타냐.